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맨큐의 경제학 챕터 3장 상호 이종관계와 교역의 이득 응용 연습 문제 4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교역 조건과 뭐 비교 우위, 절대 우위 이거 찾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조건들은 생산 가능 곡선에 표현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되게 쉬운데 그렇지 않으면 정신 없습니다. 아셨죠?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캐나다 근로자가 1000만 명이 있습니다. 근로자 한 사람은 1년에 자동차 2대를 생산하거나 밀 30부세를 생산할 수 있대요. 자, 근로자 한 명당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요, 생산량 해서 Q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이거를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는 기회비용은 얼마인가? 요거를 나타내려고 해요. 그래서 기회비용과 관련해 가지고 그 두제와의 기회비용 간에서 뭐 관계를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첫 번째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표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생산을 해 볼게요. 그래프로 나타내 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근로자 한 사람당 아웃풋이기 때문에 여기는 Q 이렇게 쓰고요. 자, 캐나다 이렇게 할게요. 지금 아웃풋이 뭐가 있냐면 자동차가 있고요. 밀 이렇게 있습니다. 밀 이렇게요. 오케이? 자, 만약에 우리가 밀을 먼저 써볼까요? 순서는 상관없어요.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편한 대로 하세요. 근데 이제 관심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땐 수평축에다 놓을 거래 가지고 여기다 먼저 밀이라고 놓고 자동차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한 사람이 1년에 자동차를 2대 생산해. 근데 1000만 명의 사람이 있어. 그럼 1년에 자동차는 몇 대 생산되는 거예요? 2000만 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000만 대, 우리가 100만 대로 표현을 해가지고 요거를 20 이렇게 할게요. 2000만 대. 자, 밀은요? 그치? 30부셀이니까 1000만 명 곱하기 30부셀 하면 3억 이렇게 되잖아. 너무 숫자가 커서 100만 대 단위로 해서 300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우선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기회비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는 기회비용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자동차의 기회비용을 밀로 표현하세요.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자, 다시 정리하면 자동차의 기회비용을 구하세요. 이렇게요. 우리가 어떤 기회비용이 가격이 되는 거잖아. 사과의 가격이 1000원이다. 그러면 1원짜리 기준으로 했을 때 1000배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기회비용을 밀로 표현한다면 관심사가 자동차입니다. 자, 제가 이게 Q로 돼 있을 때는 올라타세요 방법을 써서 생각해 달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밀의 기회비용을 자동차로 표현한다? 그럼 20이 위로 올라타면 돼요. 요게 이렇게 기회비용으로 나타낸 거야. 자동차의 기회비용은 밀 이게 위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300이 위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동차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을 밀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기회비용으로 나타낸 거예요. 네,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20분의 30 해가지고 15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거꾸로 다시 한번 밀에 대한 기회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내니까 반대로 15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뭐 정리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재화의 기회비용 사이의 관계를 한번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답은 자동차 기회비용이 15가 되거나 15분의 1이 되거나 그게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기준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두 개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이다? 예, 역수관계에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앞에서 나와 있는 정보를 통해서 캐나다의 생산 가능 곡선, PPC 곡선을 그려보세요.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자동차 1000만 대를 소비하려고 한다면
교역이 없는 경우 밀을 얼마나 소비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림을 먼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평축에다가 밀 요걸 놓도록 할게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3억이었으니까 단위를 100만 대로 해서 이렇게 300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를 이쪽에다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이게 20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케이? 2천만 대인데 우리가 단위를 그냥 100만 대 단위로 하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여기 생산 가능 곡선은 아무 얘기 안 하면요. 기회비용이 일정하다는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랑 얘를 쭉 연결시킨 요게 바로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프로덕트 파서빌리티 커브 이렇게요. 됐죠? 자, 근데 자동차 1000만 대를 소비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여기 10 여기를 소비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절반의 폐쇄 경제에서 절반의 근로자 1000만 명 중에서 절반은 자동차를 생산하고, 왜냐면 자동차를만 생산하면 여기 20 이렇게 될 텐데 10 이렇게 하려면 절반은 자동차를 생산하고 절반은 밀 생산으로 투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반반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가 10이면 그냥 직관적으로 딱 봐도 여기 150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00만 대의 자동차를 소비한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역이 없을 때 폐쇄 경제 하에서 밀은 여기 나와 있는 150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 점을 A라고 할게요. 폐쇄 경제 하에서 그러니까 생산을 이만큼 하고요. 생산을 하고 생산점이고 교역이 없기 때문에 폐쇄 경제 하에서 소비점이 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기회비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기회비용은 밀이 이제 관심사가 이렇게 되니까 이 기울기가 밀의 기회비용이 되는 겁니다. 기울기 어떻게 돼요? 앞에서 본 것처럼 300분의 20 해가지고 15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은 밀에 대한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한계 비용으로 표현해서 MRT 이런 것들 배우게 될 거예요. 한계 전환율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밀에 대한 기회비용 요 기울기는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기울기는 밀의 가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의 기회비용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동차로 나타낸 밀의 기회비용, 생산과 관련한 기회비용으로서 여기서는 300분의 20 이렇게 되는 거, 15분의 1이죠?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까지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C번 한번 볼게요. 미국이 캐나다에 자동차 1000만 대를 차 한 대당 20부세를 주고 구입을 하겠다라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캐나다가 계속 자동차 1000만 대를 소비하려고 한다면 미국의 제안대로 할 경우 캐나다는 밀을 얼마나 소비할 수 있을까? 이 점을 그래프에 표현하시오. 캐나다는 이 제안을 받아들일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캐나다와 관련해서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동차를 1000만 대를 소비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요. 밀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150 이렇게 된 여기 10이면 150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바로 뭐냐면 자, 밀을 150을 주면 아니면 자동차를 이렇게 10이라 할게요. 10이라 할게요. 10을 이렇게 주게 되면 이만큼 15만큼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야. 이게 교환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야? 10 이만큼 포기하게 되면 여기 150만큼 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생산해서 더 교환을 해서 소비를 하려고 그러면 일만큼 밀을 150만큼 얻으려고 그러면 자동차를 10만큼 포기를 해야 돼. 숫자가 크니까 그냥 요거대로 할게요. 자, 그런데 미국이 어떤 제안을 했냐면 교역하는 조건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기 보시면 자동차 한 대당 20 그러니까 얘가 10이면 200 뭐 이런 식으로 교환 비율이 1대 20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 그러면 얘네들 입장에서는요.
그냥 여기 이거 1대 여기는 15인데 1대 20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요만큼 차라리 포기를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다가 생산 올인을 한 다음에 교환을 하는 거야. 이걸 미국에게 주면 미국에서는 20만큼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야. 이해 가세요? 이런 것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점이 20 해가지고 200이라 할 수 있겠죠? 20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정리를 다시 할게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점이 돼요. 자, 그럼 지금 폐쇄경제에서는 교역이 없기 때문에 생산점과 소비점이 똑같은데, 만약에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교역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니? 라고 하면은요, 우선 첫 번째, 캐나다는 자동차만 생산합니다. 그래서 여기 B점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개방경제 하에서라고 할게요. 개방경제 하에서 자, 캐나다의 생산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캐나다의 생산점은 B 이렇게 되고요. 생산점은 B 이렇게 돼. 그러니까 만약에 올인을 하는 거야, 자동차에. 자, 그 다음에 이게 B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소비점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여기를 할게요. C점. 미국이 교역을 1대 20으로 교역을 하게 되니까 소비점은 C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면은 폐쇄 경제 하에서는 A점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미국과의 교역을 통해서 C점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요. 자,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에 교역이 없었을 때 생산과 소비 가능한 영역이 요 우하향하는 생산 가능 곡선이었는데, 이 바깥쪽에는 원래 소비할 수 없는 영역이었잖아. 달성할 수 없는 생산 가능 곡선 밖에는. 근데 이제는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C번 문제는요, 얼마나 더 소비를 할 수 있을까?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만큼 여기로 따지면 50만큼 더 소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하고요. 그래프에 표현을 해보세요.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캐나다는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까? 예,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에 표현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기회비용으로 나타내게 되는 한 국가만 놓고 보는 거야. 예, 그거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5번 문제에서 같이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